왕 이정은 칼을 쥐는 손보다 펜을 드는 손에 익숙한 군주였다. 그는 무력보다는 이상과 정책을 통해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지적인 군주였고,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법을 일찍부터 몸에 익혔다. 젊은 시절, 그는 선왕의 비참한 최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썩어가는 왕실의 권위,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광증,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던 대신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검은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다. 나는 달라야 한다.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그가 개혁에 집착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썩어가는 제도를 들어고치지 않으면 왕조는 스스로를 집어삼킬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검서관 윤갑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다. 제도를 꿰뚫는 통찰과 백성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윤갑은 왕의 정책적 동반자이자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요즘 윤갑이 낯설다. 그가 보이는 눈빛은 너무 맑다. 윤갑은 원래 그렇게 투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현실을 헤아릴 줄 아는,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정을 절묘하게 조율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요즘의 윤갑은 마치 이 세상의 인간이 아닌 듯한 눈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꿰뚫는 것 같은데 동시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왕은 그가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눈을 마주쳐도 그것은 마치 허공을 응시하는 것 같았고, 왕의 존재를 투명하게 통과하는 듯한 위화감을 주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 여겼고, 다음엔 윤갑이 일부러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변명이었다. 왕도 알고 있었다. 윤갑은 변했다. 더 충격적인 건 말투였다. 이제 그는 왕에게 존댓말조차 쓰지 않았다. 처음엔 장난처럼, 또는 은근한 반항처럼 시작된 말투의 변화가 점점 공공연한 무시로 이어졌다. 왕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윤갑은 지금 더 이상 왕의 신하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과 태도,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왕보다 높은 존재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왕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윤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병인가? 아니면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일까? 아니면 그는 더 이상 윤갑이 아닌 걸까?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왕은 시험을 하나 준비했다. 그것은 둘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해왔던 오랜 꿈로비 폐지안이었다. 윤갑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했던 안건,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대담한 개혁이지만 윤갑은 언제나 그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물었다. 노비 폐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윤갑의 대답은 왕의 예상을 무참히 무너뜨렸다. 그건 이상향입니다. 인간은 탐욕을 버릴 수 없어요. 왕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윤갑의 말이 아니다. 그의 말에는 예전의 온기, 이상, 신념이 없었다. 그 대신 자리한 건 냉소였다. 체념이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공허함이었다. 그 순간 왕은 직감했다. 이 사내는 윤갑이 아니다. 비슷한 얼굴, 비슷한 몸, 그러나 완전히 다른 영혼. 그가 누구인지, 무엇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윤갑은 사라졌다. 궁에 있던 세자 이광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을 때부터 왕은 내심 불안했다. 분명 눈에 보이는 병증이 아닌데 세자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때때로 과도한 흥분과 광기를 보였고 무언가에 홀린 듯 말을 중얼거리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허공을 응시하는 행동도 보였다. 왕은 팔척귀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다. 세자에게 씌인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는 단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 애썼다.
다만 그가 떠올린 건 단 하나 선왕 역시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광증. 그것은 병명이 아니었고 어느 순간부터 왕실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포 그 자체였다. 왕은 선왕의 마지막 나날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방 안은 늘 밀폐돼 있었고 아무리 하인을 갈아도 안에서 풍겨 나오는 썩은 냄새와 악취는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들려오던 비명,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던 신하들의 눈빛, 그 기억이 고스란히 지금의 세자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왕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왕은 무당을 믿지 않는다. 음서는 그에게 오래된 패습이었다. 하지만 이 광의 상태는 어떤 의원도 설명할 수 없었고 도성의 모든 약재를 써봐도 병은 낫지 않았다. 그때 육갑은 그에게 굿을 제안했다. 열이라는 무녀가 세자의 안에 들어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왕은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굿을 허락했다. 그는 그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직 아비로서의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다. 선왕처럼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써본 것뿐이었다. 태양이 궁을 비추던 한낮, 굿이 진행되던 중 왕은 갑작스런 현기증을 느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처음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발밑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몸속에서 낯선 기운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갑자기 한 장면을 떠올렸다. 선왕의 방에 들어섰던 날, 그곳에 피어난 검은 연기처럼 보였던 무언가.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동자 안에서 그와 비슷한 형체가 일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기억 속 썩은 냄새, 벌레떼, 식은땀, 그리고 비명. 그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다. 왕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손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지?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굿이 끝나고도 궁에는 고요함이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왕은 점점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낯선 감각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끝내 정의할 수 없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열이와 윤갑, 그들이 함께 있으면 자신이 두려워진다는 것. 열이와 윤갑을 추방하라.